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들을 감시할 한국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이 이달 말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위성으로 한국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 대표단이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참관한 데 대해 확장 억제의 중요성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자적인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사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오는 30일 실시되며 발사체는 민간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이용합니다. 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은 대북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이번 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영상으로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려고 할 경우 앞서 상황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입니다. 위성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던 한국군은 이번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 영상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는 계획입니다. 신 장관은 이어 오는 13일 서울에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방당국자들은 지난달 31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미니트맨3 ICBM 발사를 참관하고 미국 전략자산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3는 최대 450킬로톤급 폭발력을 갖춘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지구상 어디든 30분 내로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한국의 ICBM 발사 참관 배경과 목적에 대한 VOA의 서면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조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 대표단을 미국 내 전략시설에 초청하고 있으며 또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인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공동 억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방당국자들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 방어부대를 방문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 발사 시설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번 미국 ICBM 발사 참관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 억제 구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영변에 있는 핵단지에서 최근까지 우라늄 변환 시설을 개조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밝혔습니다. 38뉴스는 2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 게재한 문건에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들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영변의 이산화 우라늄 사불화 우라늄 변환 시설의 서쪽 건물에서 지붕이 제거된 뒤 올해 9월 14일 새로운 지붕 패널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영변의 우라늄 변환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속해서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 7월 초까지 해당 변환 시설의 남쪽 지역에서는 대형 건물 3채가 완공됐으며 이 주변에서 포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파는 흔적은 폐기물 매립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우라늄 변환 시설 동쪽에서 궤도차들의 움직임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핵 확산 및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러시아의 비준 철회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이상의 모든 발효 요건국이 조속히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대기권과 외기권, 수중과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 군축 비확산 조약입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외교 공간을 철수한 북한이 재정난으로 향후 46개 대사관 가운데 10개 정도를 추가로 폐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일간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3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제외 공간 철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추가로 대사관 폐쇄 등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도 이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외교 공간 추가 폐쇄를 예상하면서 향후 철수가 유력한 국가 중 한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폐쇄 절차가 10개 정도 나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은 자국에 상주하는 외교 대표단 국가들에서는 계속 공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일본인들을 무상으로 대피시킨 데 이어 일본 정부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을 일본 자위대 수송기 편으로 함께 대피시켰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KC-767 공중급유 수송기는 이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그리온 공항을 이륙해 일본 시간으로 3일 저녁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수송기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 대피를 위해 투입한 것으로 일본인 20명과 한국인 15명,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원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가족 51명을 무상으로 함께 이송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